은퇴하면 지금 내는 돈의 절반만 쓰게 될 거라고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많은 분들이 은퇴 후의 삶을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그리곤 합니다. 빠듯했던 월급쟁이 시절은 끝나고 이제 좀 여유롭게 살 수 있겠지? 돈 나갈 일도 줄어들 테니 걱정 없겠지 하고 말입니다. 잠시 후 평생 모은 4억 원의 퇴직금과 아파트를 가지고도 매달 50만 원이 부족해 밤잠을 설치게 된 한 전직 부장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그가 은퇴 전에는 미처 계산하지 못했던 우리 통장에서 조용히 하지만 무섭게 돈을 빼내가는 것의 정체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은퇴 전과 은퇴 후의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라는 사실을 종종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착각의 대가는 생각보다 훨씬 혹독할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착각은 은퇴하면 씀씀이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여기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이숙자 씨가 있습니다. 남편과 함께 작은 아파트에서 살며 자식들도 다 키워냈고 이제 매달 꼬박꼬박 나오는 국민연금과 약간의 개인연금을 합쳐 그럭저럭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회사 다닐 때처럼 옷 사 입을 일도 비싼 점심 사 먹을 일도 없을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은퇴 후 처음으로 우편함에 꽂힌 건강보험료 고지서를 받아 들고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직장 다닐 땐 월급에서 자동으로 빠져나가 신경도 안 썼고 그나마 절반은 회사가 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100%를 본인이 내야 하는 지역 가입자로 바뀌면서 소득은 줄었는데 보험료는 오히려 더 늘어난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젊을 땐 1년에 한두 번 가던 병원을 이제는 한 달에 두세 번씩 갑니다. 여기저기 쑤시고 아픈 곳이 늘어나니 약값이며 진료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었고 아파트가 오래되니 수리할 곳은 왜 이리 자꾸 생기는지 손주들 용돈에 친구들 경조사비까지 줄어들 거라 믿었던 지출은 결코 줄지 않고 그저 항목만 바뀌었을 뿐이었습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많은 은퇴자들이 은퇴 후 가장 당황하는 지출 항목으로 바로 이 건강보험료와 의료비를 꼽았습니다. 소득은 절벽인데 지출은 산사태라는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착각은 돈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관계에 대한 착각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아지니 가족과 더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겠지라는 기대입니다. 대기업에서 30년을 근속하고 명예롭게 퇴직한 박성철 씨. 그는 이제야말로 아내와 함께 여행도 다니고 그동안 못다 한 대화도 나누며 살 수 있을 거라 꿈꿨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평생 각자의 공간과 시간 속에서 살던 두 사람이 하루 24시간을 붙어 있게 되자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갈등의 불씨가 됐습니다. 아내가 정성껏 차린 아침 식탁에서 남편은 반찬 투정을 하고 남편이 거실 소파에 누워 TV만 보는 모습에 아내는 속이 터집니다. 남편 딴에는 도와준다고 한 집안일은 오히려 아내의 일을 두 배로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평생 회사 일만 알았지 집안일에 대해 뭘 알아? 당신이야말로 평생 내 돈으로 편하게 살았으면서 이제 와서 뭐가 그렇게 불만이야? 서로에게 날아간 가시 돋친 말들은 수십 년 함께 산 세월을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저명한 심리학자는 중년 이후의 인간관계가 최악을 맞이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은퇴라는 급격한 환경 변화는 부부 관계를 지탱하던 마지막 끈마저 위태롭게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배우자와 은퇴 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자, 지금까지 우리는 은퇴 후 우리를 기다리는 숨겨진 비용과 예상치 못한 관계의 균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이것들은 우리가 미처 대비하지 못해 뒤통수를 맞는 문제들입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택해서 빠지게 되는 그래서 더욱 비극적인 착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치명적인 착각, 내가 가진 자산이 노후의 든든한 성벽이 되어줄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앞서 예고해드렸던 전직 부장님 권지혁 씨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대기업에서 누구보다 성실하게 일했고 퇴직할 때 4억 원의 퇴직금과
서울 시내에 번듯한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걱정 없는 노후였습니다. 문제는 미국에서 유학 중인 아들이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며 손을 벌리면서 시작됐습니다. 권지혁 씨는 고민 끝에 결단을 내립니다. 아파트 값이 더 오르기야 하겠나 싶어 집을 팔아 아들에게 사업 자금을 대주고 부부는 경기도의 작은 빌라로 이사했습니다. 남은 돈과 퇴직금으로는 그럭저럭 생활이 가능할 거라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아들의 사업은 생각처럼 잘 풀리지 않았고 매달 보내오겠다던 용돈은 몇 번을 끝으로 감감무소식이었습니다. 그 사이 물가는 무섭게 올랐고 아내의 병원비 부담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국민연금이 나오기 시작했지만 부부의 생활비와 병원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 딱 그 50만 원이 부족해 부부는 매일같이 언성을 높여야 했습니다. 권지혁 씨는 밤마다 후회했습니다. 그때 집을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 자식만 믿고 모든 걸 내준 내가 바보였지. 든든한 성벽이라 믿었던 자산은 잘못된 선택 한 번으로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어디 권지혁 씨만의 이야기일까요? 은행 지점장 출신이라는 경력만 믿고 퇴직금 대부분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쓴맛을 본 분, 자녀 결혼 자금으로 노후 자금을 미리 당겼었다가 공경에 처한 분들의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이런 착각의 늪에 빠지지 않기 위해 은퇴라는 인생의 후반전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경영하는 것입니다. 첫째, 오늘부터 당장 내 인생의 재무 관리자가 되어야 합니다. 막연히 이 정도면 되겠지가 아니라 한 장의 종이에 직접 써보는 겁니다. 은퇴 후 매달 들어올 돈과 나갈 돈이 현금 흐름표를 말입니다. 국민연금, 개인연금, 주택연금처럼 고정적으로 들어올 수입을 한쪽에 적고 다른 한쪽에는 생활비, 관리비, 세금,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눴던 건강보험료와 예상의료비까지 꼼꼼하게 적어 보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던 구멍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둘째, 일과 관계를 재정의해야 합니다. 최근 은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큰 후회로 꼽힌 것이 퇴직 후에도 계속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준비해두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이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활력과 최소한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주일에 2번 나가는 아파트 관리소 일도 좋고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자원봉사도 좋습니다. 꾸준한 소속감과 역할이 있을 때 배우자와의 관계도 건강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심리적 안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자산이라는 성벽이 아니라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을 튼튼한 그물을 짜는 겁니다. 국민연금 하나만 믿어서는 안 됩니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이어서도 안 됩니다. 자녀가 내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이라는 기대는 더더욱 위험합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관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분산된 안전망이 예기치 못한 위기에서 우리를 지켜줄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조언합니다. 오늘 우리는 은퇴를 앞두고 혹은 은퇴 후에 우리가 하기 쉬운 가장 큰 착각 3가지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착각, 관계가 저절로 좋아질 것이라는 착각, 그리고 내 자산이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 이 모든 착각의 뿌리에는 단 한 가지 생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로 은퇴는 끝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은퇴는 끝이 아니라 전혀 다른 규칙이 적용되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걱정 없이 살 줄 알았던 그 삶은 가만히 기다린다고 찾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내 노후의 현금 흐름표를 그려보고 배우자와 마주 앉아 은퇴 후의 시간을 어떻게 채워나갈지 이야기해보고 나의 심리적 안전망은 충분히 촘촘한지 점검해보는 것. 바로 그 작은 실천이 우리가 꿈꾸던 평온한 노후를 만드는 가장 확실한 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겪으셨거나 혹은 준비하고 계신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